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생태계와 상호작용, 똑같이 3단원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번에는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 즉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느끼기에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생명과학의 개념이 아니라 화학이나 그런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이나 그런 순서를 외워야 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순환이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순환, 즉,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탄소 순환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생태계와는 그러니까 정말 모식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게 화산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화산도 또 화산 분출을 통해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일산화탄소, 즉 CO라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생태계 말고도 그냥 전체의 그런 큰 부분으로 봤을 때 화산 분출도 하나의 멘틀, 뭐 화산 분출 이런 것도 탄소 순환의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림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 교과서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생산자, 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그리고 다른 외부 요인과의 그런 순환을 나타내는 게 주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다른 그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딱 보시면 일단 딱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순서를 번호를 붙여가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1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기 속에 저희 모두 알다시피 대기나 물 속에는 이산화탄소, 즉 CO2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 대기 중에 CO2. 많은데 이거를 흡수를 해서 누가 광합성을 하냐? 생산자가 광합성을 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여서 광합성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로 유기물을 합성을 하는 과정이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물이 뭐냐면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이 소비자들에게 먹이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먹이가 되는 이 과정을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분해자와 생산자를 얘네가 죽었을 때, 시체가 되었을 때 분해하는 역할을 분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생산자를 분해하는 역할을 분해자라고 하는데, 이 생물의 호흡으로 유기물이 분해가 돼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호흡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그런 생산자를 먹고,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호흡이라는 걸 해요. 저희가 호흡을 해야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흡을 하여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가거나 물속으로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을 3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분해자. 분해자는 이제 식물의 사체나 생물의 사체를 분해를 시켜서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해자가 하는 역할이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를 시킨 다음에 또 이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CO2가 나오게 되어서 대기나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분해를 하는 과정. 그리고 분해자 또한 그 호흡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의 사체 중에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은 유기물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오랜 기간 퇴적이 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퇴적이 되거나 그래서 화석 연료로 변화가 되고 화석 연료 중에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 화석 연료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는 또 연소가 됩니다. 연소가 되어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또 돌아가게 돼요. 연소. 이게 또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화산활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화산활동이 분출이 되면서 대기 중으로 또 많은 양의 CO2와 CO, 일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생산자에 의해 왔다가 그게 또 다시 분해나 퇴적이 되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들어가는 과정, 즉 순환이 일어났죠. 이런 과정을 바로 탄소 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환을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일단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빛 에너지. 그리고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화학 에너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소를 하는 과정, 그리고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에너지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의 흐름과도 또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순환과 흐름을 각각 개별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엮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질소순환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제가 아직 혼자 공부를 하면서 알아본 건데 정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화학적인 개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NH4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 이런 이온화의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질소 고정작용입니다. 일단 벌써 말부터 어려운데 질소 고정작용. 이게 뭐냐? 대기 중에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런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NH4 플러스 전환이 되거나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 질소 기체를 이용하여서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질소 고정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냐? 질산화 작용입니다. 질산화 작용. 이거는 아까 질소 고정으로 나타났던 이 NH4 플러스가 질산화 세균으로 인해서 아질산이온 NO2 플러스 또는 NO3 플러스로 분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질산 이온이고요. 질산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뭐냐? 질소 동화 작용인데요. 동화작용은 뭐냐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질산 이온을 흡수를 해요. 여기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흡수를 하여서 질소 화합물, 즉 단백질이나 핵산 등을 합성하는 과정, 동화가 합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질소 동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4번. 이 4번은 뭐냐? 식물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을 먹이, 즉 소비자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5번은 또 그거를 분해를 해야겠죠? 분해를 하면서 질소 화합물이 NH4+, 즉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가 되어서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5번이라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탈질산화 작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2번이 바로 질산화 작용이었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탈질산화 작용은 뭐냐면 토양 속의 일부 질산 이온이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서도 탈질소 세균이 나오는데요. 얘가 뭐를 하냐? 토양에 있는 NO3-를 대기 중에 N2로 바꾸는 과정을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질산화 세균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게 뭐냐? 질소를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질산화 세균 또는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막 되게 많은 화학식이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딱 보면 나오는 게 N2,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리고 NO2 마이너스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막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결국에는 다 원래 대기 중에 있던 게 전환이 되어가지고 또 다시 그게 또 다시 토양 속에 있던 게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현상. 즉 어찌 보면 대기, 토양, 대기 이렇게 순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 질소도 순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세균들의 역할, 이 세균이 뭘 전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질소 동화작용, 그러니까 이 질소를 이용해서 어떤 화합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과 핵산이 합성된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 탈질산화 작용이 어디로 전환시킨다는 점 같은 거를 기억한다면 이 단원도 딱히 어려운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탄소순환과 질소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1학기 부분을 제가 복습을 해주는 차원에서 발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